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1금융과 2금융 그리고 P2P 자금 대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 쓸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목적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 자금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래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 이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용 대출 그리고 추가 부담금에 대한 중도금 혹은 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 중인 10억짜리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라고 보시면 현재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DSR 규제에 걸려서 내 집이 있어도 쉽게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보다는 아무래도 담보대출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소유한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의 담보대출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보신다면 생활안정자금의 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목적으로 대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결혼자금, 대환자금, 생활자금, 전세태거자금, 창업비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하시면 자금 용도를 서류상으로 증빙해야 하고 대출 시에 해당 대출 기간 동안은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한 세대의 주택 보유수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약정 위반이 발각이 되면 대출 자금 회수 및 주택 관련 담보대출을 3년 동안 실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존에는 최대 한도를 1억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는 금융사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은행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금융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금리는 조금씩 차등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출금리도 지금은 4% 이상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대 7%, 8%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대출이 나가는 금리는 4%에서 5% 정도까지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아직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그래도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 중이고 1주택 소유 세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거주 중이고요.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가 10억으로 나오는데 기존 1금융 담보대출이 2억 원이 있습니다.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고요. 금리는 4%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5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2천만원 대출을 하고 있고 연금리는 4.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연봉은 5천만원입니다.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0억짜리 아파트에 기존에 2억이 있고 추가 1억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DSR 계산기를 돌려보면 기존 신용대출이 2억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2억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개를 내가 DSR 계산기에 넣고 돌려보면 45.47%가 나옵니다. 그래서 1금융의 DSR은 40%까지이기 때문에 초과가 되고 2금융의 DSR은 50%까지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 들어오죠. 그래서 1금융은 안 되지만 2금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금융에서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1금융으로 받고 싶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대출을 800만원까지 낮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DSR 계산기를 돌려보면 신용대출을 800으로 넣고 담보대출을 2억을 넣고 기존에 내가 받을 추가대출 1억 원을 넣는다라고 하면 39.6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1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대략 1200만원 정도 먼저 갚으셔야 되겠죠. 그럴 사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용대출을 낮춰서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에 맞게끔 대출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DSR이 50%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P2P 대출이나 개인자금 담보대출로 해서 진행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무소득자, 그리고 프리랜서, 잠시 휴직 중이신 분들, 그리고 신용점수가 낮으셔가지고 1금융에서 거절되신 분들도 충분히 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잘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이고 1주택 소유 세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아파트 KB부동산 시세가 10억 정도 나오고 기존 1금융의 담보대출이 2억 원이 있고 30년 원리금으로 해서 연금리 4%로 사용 중입니다. 신용대출도 5년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5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연금리는 4.5%로 사용 중이고 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소득금액 증명원상 금액이 1,500만원 정도 연봉으로 나옵니다. 추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데 금리별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인이 아니시고 개인 사업자시죠. 개인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금 대출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에 기존에 2억이 대출이 있고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사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1순위 담보대출을 1금융에 대출이 있는 거를 저금리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2순위로 담보대출을 사업자금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B부동산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때 1금융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2억 원이니까 설정은 요즘 은행에서 110% 설정을 잡기 때문에 110% 설정을 잡으면 근저당 설정은 2억 2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최대 80%까지 이순위 대출로 사업자금 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1금융의 근저당 설정 금액을 빼야 하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이면 80%까지면 8억까지 대출이 되죠. 거기서 2억 2천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로, 그러면 후순위 대출로 해서 5억 8천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이 위치한 지역별로 가능 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광역시, 그 다음에 일반 시도시, 요게 낙찰률의 차이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순위 담보대출로 해서 4% 중후반에서 5% 초반 정도까지 지금 상호금융에서는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점차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앞에처럼 은행에서나 뭐 가계자금처럼 원리금 균등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불이익금액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더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5년, 10년 해서 만기 일시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다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면 만기 때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5년짜리를 했는데 5년 끝나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한도가 좀 더 필요하다. 아까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느냐고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호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도 사업자금을 취급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최대 한도는 95%까지 2순위 사업자금 대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아까 근저당 설정 금액을 제하고 나면 최대 10억짜리에서 95%면 9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근저당 설정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빼야 되기 때문에 최대 7억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한 담보 물건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2순위 담보대출로 해서 5% 중반에서 10% 정도 요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신용 등급, 그리고 소득, 그리고 물건지 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만기 일시로 해서 이자만 내시다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는 최대 2순위 대출로 해서는 95%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한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한도를 내가 좀 더 작게 쓴다면 금리는 좀 더 적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1순위로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 기존 집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에 가계자금 대출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업자금을 1순위 대출로 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1순위 사업자금 담보대출은 최대 9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9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 1순위를 했을 경우에 4%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또한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물건지에 따라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5년, 10년 만기 일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속 영위하신다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아무래도 2순위 대출보다는 금리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과는 다르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LTV나 DSR, DTI 이런 규제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대출금의 이자 상환 여력의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사업자금으로. 근데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돼서 수입이 전혀 없다,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수입이 없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인해서 좀 더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 증빙이 되시면 1금융에서 거절되신 분들도 2금융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충분히 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돈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지금 당장 계약금이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2금융에서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